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조선의 문장가인 양사원은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고을이 작아서 송사하는 백성이 없고 전지가 비옥하여 해마다 풍년이 든다. 이런 지상낙원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포천시를 두고 쓴 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포천시를 지역으로 둔 경기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우리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최춘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 지역 출신 윤영창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저의 소망입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 출신 최춘식 도의원입니다. 근무처는 안전행정위원회고요. 도민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두 분 정말 새벽부터 지금 출동하셔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인데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초콜릿. 윤영님께서 계속 이거 먹으면 안 되냐고. 죄송합니다. 못 드시게 해서. 자, 이제 드셔도 됩니다. 하나 먹으면 피로 회복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초콜릿이. 이 집이 카페가 초콜릿을 직접 만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파란색 초콜릿이. 예, 빈대떡 아니고요. 자, 포천시의 경기도 의원이 두 분밖에 딱 안 계십니다. 주인공 딱 두 분 모셨는데 두 분이 같은 정당에 또 같은 지역구만큼 평상시에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안 친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제가 항상 모시고 또 재선 의원이시고 네. 저는 이제 초선이고 하니까 네. 항상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칭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를 대지 말아야 이게 만들어 잘 돼요. 카메라 안 들고 하면 막 서로. 우리 저 윤영창 의원님은요. 예. 공무원 생활을 참 다년간 하셨어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국장으로 퇴임을 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대위로 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행정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모르는 것을 항상 물어보고 또 이렇게 또 배움을 제가 가르쳐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군인 출신이시군요. 예. 대위. 예. 요즘 유시신 대위라고요. 일 의원님. 그러면 서로 칭찬을 했으니까, 최 의원님 참 어떤 분이십니까? 자, 칭찬. 아니, 지금도 얘기했듯이 내가 쭉 최춘식 의원을 봐오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정도가 아니면은 행동을 안 하는 아주 옛날 얘기면 이제 아주 빳빳한 선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오로지 주어진 일에만 아주 충실한 아주 성실한 사람 한말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길이 아니면 안 가시고 술 절대 입에 안 대시고. 근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붉으신 게 그래서 안 마셔도 혹시 반주하고 아니시군요. 오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영창 위원님께서는 올해 2월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셨는데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참 대두되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이렇게 또 지지해 주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또 포천 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사고 없는 행복한 경기도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대 때도 쭉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의 최고봉에 달아났다. 또 옆에 또 유시진 대위 같은 우리 FM 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춘식 의원님도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간 제12회 우수조례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가요. 경기도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 그 공연법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법에 보게 되면은
3,000명 이상이 군집하는 그런 어떤 5개 행사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3,000명 미만으로 군집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뭐 문화나 또는 체육 행사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도시나 또는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네. 3,000명 이하가 더 많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요 이제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이 3,000명 이상일 때만 규정이 있었군요. 예, 예. 공연법이나 전원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5개 행사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3,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뭐 500명, 예, 300명. 예, 예. 그래서 세밀하게 네,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도 우산 조례로 이렇게 뽑혔네요. 예.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정치 인생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께서는 지난 8대 의회 때 도의에 입성하셔서 쭉 이렇게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나 한번 정치 한번 해봐야겠어 이렇게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34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34년이요. 네. 내가 포천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행정 경험을 가지고 도의원 생활을 하면은 그 밑바탕 그 경험을 가지고 도의원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껏 좀 욕심 없이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겠다. 가장 수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들고 가져서 네.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네. 들어왔죠. 수월하세요? 공무원 하실 때는 약간 그 지방 의원들 이렇게 막 눈치도 많이 보고 해야잖아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공직 생활을 할 때는 예.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안 되는 규정이 무엇인가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의회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주민 입장에서 법적으로 행정법상에 조금 미비한 게 있고 저촉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돌려가지고 주민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자세가 좀 바뀌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시민 입장, 도민 입장, 민원인 입장부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마음이었고요.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9대 의회에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 시작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어떤 계기로? 40대 후반쯤 돼가지고 막연하게 내 50대의 내 인생은 한번 그런데 좀 정치 쪽에 작은 거든 큰 거든 그거는 뭐 나한테 돌아오는 대로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막연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년을 한 13년 정도 앞두고 제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포천군 의회에 선거에 돌입해가지고 그때 당시 군의원을 좀 하고 있다가 또 이번에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도의회까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은 이제 소신도 좀 더 생겼고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서 제 주어진 임무에 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번 힘껏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의정 활동 쭉 해오시면서 특히 뭐 윤현님 같으신 경우는 8대 쭉 또 산운동 하시고 9대 이어서 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꼽아보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사 운영 관리 조례 네. 이거를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여태까지 청사라 하면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그게 이제 청사의 개념으로 봤는데 내가 청사 조례를 만들면서 청사라 하면은 일반 시민의 친숙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네. 시민들이 청사에 가서 휴식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청사는 주민 친숙 공간이다. 그거를 아주 정의에다 집어넣어서 네. 좀 청사는 공원이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조례로 또 바꾸고 의원님께서. 자, 우리 최순실 의원님께서는 뭐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예. 제가 또 한번 그 조례 부분을 좀 해보고 싶은 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
성수대교 같은 것도 붕괴가 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그 철근과 철근을 연결해 가지고 있던 부분이 부식이 되면서 거기서 갭이 생겨서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왔더라고요. 이것은 공사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이영채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관한 어떤 부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치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뭐 세라믹 도료라도 발라서 녹슬지 않게 했다면은 그 기간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30년간의 그 교량 유지 비용을 쭉 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비용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면은 그러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안전 추구 측면에서도 아마 그 공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보강하고 안전 분야에서 점검해야 될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임기 동안이라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네. 그런 쪽에 좀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다. 앞으로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상임위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요즘 상임위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1,000만 미만으로 좀 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매년 지금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네.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 소방력이 매년 뭐 400~500명씩 이렇게 증원을 시켜서 지금 계속 도에서는 소방력을 확충을 해 나가는데 네. 그래도 그 비율 가지고는 그만큼 또 인구가 경기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항상 소방력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좀 초래되고 있는데 예. 이 새롭게 건축하는 지금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고가로 너무 높은 층으로 이제 고층으로 이게 빌딩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가 사다리 차가 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해도 이게 물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점점 고층 건물이 많이 되고 이런 나라일수록 장비 현대화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 장비 현대화를 좀 많이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예산 재정이 또 제대로 균등 안배를 해야 되는데 소방 쪽에다만 경기도 입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좀 더 급하다. 좀 시급하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요. 경기도로 이사 오는 사람 막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방 인력들 안전 또 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경기도 북부 이야기도 살짝 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의원님께서 경기 북부 도의원 협의회 회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경기 북부에 요즘 경기도도 뭐 경기 북부 발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어떤 현안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지요? 북부 쪽은 이제 남부 쪽에 비해서 뭐 모든 것이 열악하죠. 우선은 SOC 쪽에 좀 도로망을 우선 좀 먼저 이게 남부처럼 많이 연장을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3월 달에 경기도지사와 간담회 때도 앞으로는 도로 사업비 중에서 60%는 북부 쪽에다 무조건 투입을 해라. 40%를 남부 쪽에다 투입하고 과반수 이상 60%는 북부 쪽에다 투입을 해서 네. 우선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이게 균형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걸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서 네. 지금도 현재는 이제 이 도의원들 중에서는 북부 도의원만 협의회가 있어요. 네. 여야를 같이 구성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그 구성 비율을 봤을 때 50% 정도. 요게 좀 거의 3년 전부터
50대 50 비율로 좀 도로개발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60대 40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아, 일정한 상태, 예? 예. 일정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경기 북부 많이 가다 보면은 도로공사들이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진식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현안 갖고 계신지 예. 한번. 저는 이제 그 상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안정적 세수 확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소비세의 세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현재 11%로 되어 있는 걸 이걸 21%까지 올리는 그런 안을 우리가 촉구권을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요 세율 인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가지고 지금 뭐 가끔 보면은 왜 굉장히 그런 게 이제 TV에도 비춰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세금 안 낸 사람들 추적해서 우리가 받고 막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때에 지방 세수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 세수 확보가 되는 네.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예, 예. 일부 개정 조례안을 또 예, 예. 대표 거기-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뭐 거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예, 요것은 이제 바로 그겁니다.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 전체를 놓고 본다면 형평에 어긋나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해 특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될 상대가 세금의 탈루 현상이 있다든가 또는 세금을 안 내고 기피했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도민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네. 지방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명확히 우리 조례에 명시하자고 하는 그 뜻으로 이게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왜 보조금을 주냐? 예, 뭐 그렇죠.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서로가 사람이 아니라 네네. 체납자. 체납자. 체납자에게는 그렇죠. 보조금을 체납돼 있거나 네. 또는 그것을 기한을 두자. 고의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네. 우리가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그래서 이런 것은 완전 그런 사람들을 완전 배제해서 네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데서 이 납세에 대해 자진 참여하는 네.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도민 전체에 확산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기 집에 세금 내라고 많이 날라왔더라고요. 어제 다 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잘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지역구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포천 자랑 많이 했잖아요. 천혜의 자연환경. 꼭 해결하고 싶은 포천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께서 이제 머리 맞대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윤현님. 우선 이제 포천의 현안 중에 가장 해결할 것이 전철인데 네.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전철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가 우리 포천뿐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전철과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전철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인구 증가 요인이 이제 촉발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아. 빨리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그렇군요. 추진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포천선은 수원산 터널화 이제 국가 지방도인데 국지도라고 하는데 56번 국지도가 원체 꼬불꼬불 산 꼭대기로 가서 넘어가야 되니까 겨울철만 되면 눈만 조금 오면은 교통사고가 나고 네.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같이 국회의원이랑 우리 같이 도의원이 힘을 합쳐서 그 사업을 빨리 좀 확정 질 수 있도록 56번 국기도. 56번 국지도 이거는 이제 그래서 5개년 정비 계획의 기본 계획에 그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는 국토교통부는 통과가 됐고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 네. 그게 머지않아 좀 좋은 소식이 오지 않나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봅니다. KDJ 다른 사업은 우리 저 그렇죠. 포천시 최 의원께서. 군사시설 규제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통합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통합이 돼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옛날에 그 제정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거의 수정이 안 되고 문구 정도 수정됐지 근본적으로 이 개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맹점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저것을 아마 개정 촉구를 한번 내는 거로 해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네. 또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제는 좀 군사 규제 같은 것을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군사 시설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법으로 한정해서 가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가서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네.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해보고 싶은 부분이고 네.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에 맞게. 예. 또 네. 하나는 우리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건데요.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보면은 너무나 그 천편일적으로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은 빼고 경기, 인천만 놓고 볼 때 저 백령도 저 골짜기도 수도권이고 네. 우리 경기도로 보게 되면은 뭐 저 대성동 마을 그 안쪽도 수도권이고 예. 이 철책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런데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맞지 않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지어는 연접지역개발법이라는 것도 저촉을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 만들어 놓고 붙여서 못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실정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대학의 이전도 안 되고 또 공장 총량제도 걸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개념을 좀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뭐 어디 아주 벽천 지역에 현재 지정된 수도권 정도는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예, 지역 사회가 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게 뭐 경기 북부의 뭐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오래된 문제잖아요. 이렇게 또 현실에 맞게끔 잘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여러 가지 또 지역 현안들 살펴주셨는데 하실 일이 그만큼 또 많다는 거죠. 예, 또 하기도 굉장히 또 어려운 게 또 현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고 해결해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다니실 때 이게 선서하시죠. 선서하시고 예, 나는 이거를 꼭 지키겠다, 해결해야겠다 다짐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윤 의원님께서 저는 하여간 그 남은 임기 동안 네, 정치인이 항상 오염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정치하는 동안은 청렴했던 정치인이다. 그거를 남고 싶어서 네, 청렴한 정치인. 그거를 전 신조로 삼고 네네. 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청렴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 네,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포천 지역에 지금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네.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셔서도 알지만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또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 나타나서 주민들 간의 그 소요와 동요가 많이 일어났고 저는 좀 공약 나올 때 공약사항도 소요와 분쟁이 없는 지역사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가 걸었었는데요. 네. 예, 정말 그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좀 투명하게 검토하고 네. 또 관과 민이 같이 그걸 상의해 가지고 분쟁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위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모든 걸 좀 투명하게 오픈시키면서 네. 의견도 물어보고 거기서 부정적인 일이 어떤 요소가 나타나면 사전에 차단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민 간에 서로 찬성과 반대가 같이 싸우고 하는 그런 거 좀 없게 만들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사회일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가시겠다. 경기도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조선시대 양사원님이 쓰신 시구처럼 송사도 없고 1년 내내 풍년이 드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무엇보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오늘 계속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안전이잖아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이시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또 포천시를 위해서 정말 오늘 약속하신 거 모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